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개체 활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함수 이용해서 석차 구하는 방법이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가 시작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가 끝났습니다. 자, 거기서 첫 번째 줄 보니까 range JO select 하고 나왔습니다. select가 선택해라 그런 뜻이죠. 뭐를 선택해라? J의 5에 있는 그 범위를 선택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J의 5셀을 선택해라 그 뜻이죠. 그래서 제2의 5셀이다. 그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요 셀을 선택하래요. 그럼 요 셀이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액티브 셀, 활성화된 셀에다가 포뮬라 아런 C1 그러고 나왔습니다. 아런 C1 스타일로 우리 수식을 입력해라 그런 뜻이죠. 그때 그 수식은 얘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요 수식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아런 C1 스타일로 돼 있어요. 여기서 R이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고 있을 때 R이라는 게 우리 행 번호 얘기하는 거죠. R이 행 번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C가 이제 열 번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한 셀이 제2의 5번 셀이에요. 5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행 번호는 변함이 없대요. 행 번호에는 숫자가 아무것도 안 붙었잖아요. 그죠? 근데 C에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붙었습니다. 열 번호 하나 줄여라 라고 했어요. 지금 제2의 5번 셀이 선택되어 있는데 거기서 열 번호만 하나 줄이게 되면 이제 I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얘가 얘기하는 게 지금 I의 5번 셀 얘기하는 거예요. I의 5번 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행번호, 열번호가 나왔습니다. 자, 오행 구열이래요. 오행 구열. 여기서 오행이다 그러면은 행번호는 그냥 어차피 원래 숫자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오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C의 구열. 여기도 뒤에 보니까 C의 구라고 나왔죠. 그럼 구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A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열이고 여기가 2열, 여기가 3열, 여기가 4열이고 여기가 5열이고 여기가 6열이고 7열이고 8열이고 9열이죠. 그래서 구열이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I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ROC9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지금 I의 5번 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얘기하는 게 R10이라고 되어 있고 C가 9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 번호는 10행이래요. 거기서 C의 9가 우리 I열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게 I의 10번 셀이요. 해서 지금 요 수식을 어디다가 입력해라? 제2의 5번 셀, 요 셀에다가 입력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인지 제2의 5 셀렉트 하고 나왔어요. 자, 요 수식을 이제 제2의 5번 셀에다 입력하고 나서 다시 제2의 5번 셀을 선택해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오토필하고 나왔습니다. 오토필이 이제 자동 채우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영역을 자동 채우게 해라. 그때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는 요 범위를 이제 자동 채우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J5부터 시작해서 J5 셀에다가 이제 여기다 수식 입력해 놨으니까 그거를 J의 10번 셀까지 여기까지 자동 채우기를 하긴 하는데 그때 타입은 엑셀 필 디폴트하고 나왔습니다. 엑셀 필 디폴트 얘가 뭐냐면은 마우스 끌기로 이제 채우기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인지 J5, J10 셀렉트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J5부터 J10번까지 선택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해서 석차 구하는 식을 제2의 5번 셀에다 입력해 놓고 그리고 나서 제2의 10번 셀까지 전부 다 채우기를 해라 그런 뜻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석차 구하는 겁니다. 이때 이런 거 하나하나의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뜻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예제를 던져주고 이 예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해서 1, 2, 3, 4 해서 틀린 거 이제 찾는 거 나와요. 그럼 각각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답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제를 이렇게 써놓고 중간중간에 이제 구멍을 뚫어놓고 그곳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이런 예제를 보고서 이 예제가 뭘 하는 예제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각각의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니까 이제 선택 영역에다가 바탕색 변경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브에서 이제 프로시저가 시작됐고 여기서 엔드 서브에서 이제 프로시저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B4부터 시작해서 K4 영역을 범위 지정해라 그러고 돼 있죠. 그래서 B4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K의 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범위 지정하래요. 범위 지정하고 나서 셀렉션 인테리어 컬러 인덱스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셀렉션 인테리어라고 하게 되면 얘가 선택 영역의 내부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컬러 인덱스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컬러 인덱스가 색상표의 값을 얘기해요. 색상 번호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테리어랑 이제 컬러 인덱스랑 얘랑 이제 같이 사용이 되면 얘가 이제 바탕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영역의 바탕색을
색상 번호 33번으로 그렇게 변경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영역의 바탕색을 변경하는 그런 프로시저입니다. 여기서 이제 셀렉션 인테리어라고 하게 되면 선택 영역의 내부를 얘기하더라. 근데 그때 인테리어랑 컬러 인덱스랑 같이 쓰게 되면 얘가 바탕색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이제 수식 입력 후에 자동 채우기로 이제 수식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가 끝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H4번 셀을 선택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H의 4번 셀이 이제 선택이 되겠죠. 여기를 선택하래요. 선택하고 나서 그 활성화된 셀에다가 어떻게 해라? 포뮬라 R1 C1 R1 C1 스타일로 우리 수식을 입력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수식이 얘래요. 데이라는 함수가 이제 나왔죠. 여기 보니까 행번호하고 열번호가 나는데 행번호는 이제 변함이 없고요. C 해서 이제 열번호만 이제 하나 줄여라 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선택된 셀이 H4번 셀이기 때문에 열번호를 하나 줄이게 되면 우리 G 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G의 4번 셀을 얘기하는 겁니다. G4셀. G4셀 빼기. 그 다음에 행번호는 변하지 않고요. 열번호만 마이너스 2 했습니다. 두 개 줄이래요. 두 개. 그래서 지금 있는 현재 위치한 셀이 H이기 때문에 H에서 열 번호를 두 개 줄이게 되면 우리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F의 4번 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day G4-F4라는 요 수식을 요 H4번 셀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수식 집어넣고 나서 range H4 selec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H4라는 셀을 선택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selection autofill destination 하고 나왔습니다. 자동 채우기 해라 그거죠. 자동 채우기를 하긴 하는데 어디를 자동 채우기 해라? H4부터 시작해서 H9번 셀까지 전부 다 채우기를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H4부터 시작해서 우리 H9번 영역까지 자 여기까지 이제 자동 채우기 하라는 얘기고요. 그때 자동 채우기를 할 때 어떻게 해라? 타입은 엑셀 필 디폴트다 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마우스 끌기로 채우기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H4번 셀에다가 이제 수식 입력하고 H의 9번 셀까지 그렇게 자동 채우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H4부터 H9 그 영역을 셀렉트 선택해라 그렇게 해요. 자, 그 다음 거 봤더니 선택 영역에 우리 글꼴 스타일이랑 배경색을 변경해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서브에서 여기서 시작이 되고 엔드 서브에서 여기서 끝나죠. 거기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줄 보니까 레인지 B3에서 K3 그 영역을 셀렉트 선택해라 그거죠. 그럼 이제 B3부터 시작해서 우리 K의 3번까지 이 영역을 범위 잡아라 그거고요. 이 범위 잡은 그 영역에서 뭐를 바꿔라? 폰트 볼드 글꼴 스타일을 이제 굵게 하는 거를 트루 굵게 지정해라 그거죠. 글꼴을 이제 진하게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위드가 나오고 엔드 위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셀렉션 인테리어라고 나왔습니다. 셀렉션 인테리어라고 하게 되면 선택된 영역의 내부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컬러 인덱스하고 나왔습니다. 컬러 인덱스가 우리 색상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테리어랑 우리 컬러 인덱스랑 같이 쓰게 되면 얘가 바탕색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때 이제 배경색을 41번으로 적용시켜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선택된 이 영역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하고 그리고 배경색을 41번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라고 그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보니까 이제 고급 필터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끝나죠. 여기 보니까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I의 12번 그 영역을 범위 지정하래요. 우리 고급 필터 할 때 일단 범위 먼저 잡고 시작하죠. 그래서 그 영역 범위 잡아주고 B의 2부터 I의 12 그 영역에 대해서 어드밴시드 필터 얘가 이제 고급 필터 얘기하는 거고요. 고급 필터 지정해라. 고급 필터를 수행하긴 하는데 액션 엑셀 필터 카피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 그거고요. 크라이테리어 레인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가 이제 조건 범위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그 조건 범위는 지금 요 영역이요. B의 15번부터 시작해서 C의 16번 그 영역을 조건 범위로 설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카피 투 레인지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복사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그 복사 위치는 레인지 B의 18번 셀 그러고 나왔습니다. B의 18번 셀을 복사 위치로 하겠다. 결값을 이제 이곳에다 복사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고급 필터 할 때 유니크가 이제 고유 레코드만 출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페일로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급 필터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 조건 범위는 여기다,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어떻게 하겠다, 고유 레코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니까 이제 데이터 정렬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 끝나는 거죠. A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18번 그 셀 영역을 범위를 지정해라 그거죠. 그리고 나서 셀렉션 소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선택한 영역을 정렬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키1 하고 나왔습니다. 키1이 1차 정렬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정렬 기준은 B의 4번 셀이다 라고 그렇게 지정해 준 거고요. 그때 이제 B4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긴 하는데 그때 오더 1 엑셀 어센딩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1차 정렬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 순회라 그거고요. 헤더라고 하게 되면 헤더가 이제 선택한 범위의 첫 행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첫 행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첫 행을 열 머리글로 쓸래 말래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엑셀 프로그램이 알아서 판단해라 그겁니다. 얘는 이제 사용자 정의 정렬할 때 이제 그때 정렬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지금 사용자 정의 정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값 1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매치 케이스 fail이라고 나왔습니다. 매치 케이스라는 게 이제 대소문자 구분 할래 말래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는데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정렬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정렬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정렬해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A3부터 시작해서 G18번 영역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 이제 B4셀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겁니다. 자, 썸함수 입력한 후에 수식을 복사해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 시작되고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가 끝나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레인지 뒤에 10 셀렉트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10번 셀을 선택해라 그거죠. 해서 뒤에 10번 셀 얘가 이제 선택이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액티브 셀 포뮬라 R1C1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선택된 셀, 활성화된 셀에다가 R1C1 형식으로 수식을 입력해라 그거죠. 그때 그 수식이 얘다 그리고 sum이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 앞에 거 보니까 R이 이제 행 번호죠. 행 번호는 7개 줄이래요. 7개 줄이고 열 번호는 그냥 쓰래요. 그러면 지금 뒤에 10번 셀이 선택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7 하게 되면 3행이 되겠죠. 거기다 이제 열 번호는 변함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뒤에 3번 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행 번호만 하나 줄이고 열 번호는 그냥 그대로 쓰래요. 그러면 지금 뒤에 10번 셀이 선택돼 있으니까 얘가 지금 뒤에 9번 셀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뒤에 3번 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D3번부터 시작해서 D9 요 영역의 합을 뒤에 10번 셀에다가 구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10번 셀을 선택해라 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셀렉션 카피 하고 나왔습니다. 셀렉션 카피가 선택된 영역을 복사해라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선택된 게 여기서 이제 뒤에 10번 셀을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뒤에 10번 셀에 여기에는 이제 sum이라는 함수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 함수를 복사하라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2의 10번부터 시작해서 F의 10번 영역을 범위 지정하래요. 그러면 요 두 개 영역이 이제 범위 지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액티브 시트 페이스트 하고 나왔습니다. 얘의 뜻이 이제 현대 시트에다가 붙여넣기 해라 그거죠. 그래서 요 영역에 고 sum이라고 쓴 함수 있죠. 그게 이제 여기하고 여기 칸에 이제 붙여넣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sum수 입력하고 나서 그리고 그 수식을 복사하는 거예요. 자동 서식 지정하기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끝나죠. 자, A의 2번부터 시작해서 2의 11번 그 영역을 범위 지정하래요. 그러면서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 오토 포맷이 우리 자동 서식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서식 지정해라. 자동 서식을 지정하긴 지정하는데 그때 포맷, 그때 서식은 엑셀 레인지 오토 포맷 클래식 2번이라고 했어요. 얘가 지금 기본형 2번 얘기하는 거고요. 그 기본형 2번을 자동 서식으로 적용하긴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넘버하고 true하고 나왔죠. 넘버라는 게 우리 표시 형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본형 2에 표시 형식도 적용시키고요. 폰트, 글꼴도 적용시켜라. 어리진먼트 true. 어리진먼트가 이제 맞춤 얘기하는 거예요. 정렬 방식이요. 정렬 방식도 적용시키고요. 보더, 테두리도 적용시켜라. 그리고 패턴도 true하고 나왔네요. 패턴이 이제 무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늬도 적용시키고요. width true로 하고 나는데 width가 이제 너비 높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비 높이도 기본형 2에 맞게 적용을 시켜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기본형 2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적용시켜라. 그거죠. 메모 삽입하기요. 자,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 시작되고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 끝나죠. 자, 2의 2번 셀을 선택하래요. 2의 2번 셀에다가 add comment. add comment가 우리 메모 삽입해라 그거예요. 2의 2번 셀에다가 이제 메모 삽입하고요.
커멘트 비지블이 메모를 표시할래 말래 그 여부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 메모 표시 여부를 fail,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커멘트 텍스트, 메모 데이터에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하래요. 2의 2번 셀을 다시 선택을 하래요. 선택을 하고 나서 현재 활성화된 그 셀, 2의 2번 셀에다가 커멘트 비지블이 우리 메모 표시 여부라 그랬죠. 표시 형식을 true로 하래요. 그러면은 메모를 계속해서 표시해라. 항상 표시되도록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해서 메모 삽입한 겁니다. 부분 압수행하기요. 자,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 시작되고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가 끝나버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 워크시트하고 시트 1이라고 돼 있어요. 시트 1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거기서 Activate Selection이라고 나왔어요. Activate Selection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선택된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선택된 범위에다가 서브토탈, 부분합을 만들어라. 그때 이제 그룹 바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필드를 그룹으로 지정해라 그거고요. 펑션이라고 쓰고 엑셀 썸이라고 했습니다. 펑션이 이제 사용할 함수 얘기하는 건데 그때 얘 썸이라는 함수 그거 이용하래요. 그럼 이제 합계 구하라는 얘기죠. 그룹별로 이제 합계를 구해라. 그때 이제 토탈리스트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부분합 계산 항목이요. 몇 번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합을 구할 거냐 그거예요. 그때 이제 어레이 2,3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두 번째 필드와 세 번째 필드에다가 이제 합을 구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룹 지정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필드에다가 각각 그룹별로 이제 합계를 구하라는 그런 부분합입니다. 데이터 통합 수행하기요.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 시작되고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 끝났습니다. 자, 워크시트 시트 1이라고 하게 되면 시트 1번 시트를 얘기하는 거죠. 시트 1번. 그 시트에서 이제 A1셀을 선택을 하래요. 컨설리데이트라고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데이터 통합 얘기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통합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소스요. 그때 이제 참조 범위는 이 범위하고 이 범위에 들어있는 두 개의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시트 1에 A1셀부터 표시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펑션 사용할 함수는 엑셀 sum 합하면서 이제 통합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이 영역을 보게 되면 R1C1이라고 하게 되면 1행 1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의 1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 번호가 37번이래요. 그리고 C 열 번호가 6열이래요. 6열이다 그러면 지금 F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F의 37번 요 영역이요. 그리고 그 뒤에 시트 3번에 R1C1이라고 했습니다. 얘도 A1셀부터 시작해서 R의 37C의 6이요. 얘가 F의 37번 셀이요. 해서 시트 2에 있는 A의 1부터 F의 37번 그 영역 그리고 시트 3에 들어있는 A1부터 F37번 그 영역의 두 개의 데이터를 sum 합해라 합해서 시트 1에 A1셀에다가 데이터를 전부 다 통합시켜서 표시해라 그겁니다. 목표값 찾기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 시작되고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 끝나죠. H3번 셀을 선택하고 골시크하고 나왔습니다. 골시크라는 게 우리 목표값 찾기 해라 그겁니다. H3번 셀에다가 목표값 찾기 하래요. 그때 이제 골 찾는 값은 0.7을 찾아라. 체인징 셀 값을 바꿀 셀은 C의 3번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H3번 셀에 있는 값이 0.7이 되기 위해서는 C의 3번 셀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냐 그거 이제 목표값 찾기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하고 나서 C의 4번 셀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예제들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예제를 던져주고 이 예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니까 각각이 뭘 뜻하는지 그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R1C1 스타일 있죠. 그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